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찌됐든 지금 파리를 경유해서 파나마, 니카라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티켓팅을 했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14시간 만에 프랑스에 있는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태원주에 왔습니다. 예. 또 많이 왔어요. 배드민턴 선수가 우리 기점역 상처를 알아보셔가지고 가시죠. 성함 어떻게 되세요? 김원호 배드민턴. 와, 군대 때마다 많이 챙겼어요. 파나마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10시간 10분 비행기를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이곳은 이제 파나마라는 이제 나라입니다. 드디어 니카라과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니카라과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박사님이 다 심으신 거예요. 이렇게 빨리 자라니까 나무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고 이게 전부 다 심은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이 풀밭이 없어지면서 불이 덜 나겠어요. 풀밭은 불이 쉽게 나요. 풀밭은 나무를 잘 심으면 산불도 예방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히파 숲이 조성될 바로 그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매년 여러분의 희망이 아마존의 지구의 환경을 다시 한번 되살릴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 저쪽은 많이 심었는데 풀을 제때 깎지 못해서 이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지금 풀이 이만큼 자란 거네. 그러면 이거 다 잘라줘야 되지. 그러면 피해가 이 넝쿨이 나무를 이렇게 감고 올라가서 이 나무를 죽이는 원인이 된다. 들이 자라서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여름이 지나갈 때까지 몇 번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면 금세 죽어요. 이렇게 자라야 돼. 오케이. 버린다. 나무를 그냥 꼽아 놓기만 하면 자라겠네요. 이게 지금 흙이 부드럽고 정말 그 질이 좋아요. 정말 이곳에 진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예, 이 정도 되는 나무가 지금 이 나무인데 세이바루시아. 오케이. 잘 자라다. 또 올게. 지구의 희망이 되어다. 마지막 한 그루. 캄보디아에서는 우물을 파고 니카라과에서는 땅을 파고 많은 분들의 기창 가족과 희망을 파는 사람들, 자원봉사자분들의 희망이다. 너희들이 잘 부탁해. 화이팅. 개신제 히파가 도네이션한 나무예요. 그게 한 15에이커는 될걸? 그리고 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풀들을 잘 가꾸고 관리하는 일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세계 자연보호 지역인 이 구역이 잘 케어되어서 앞으로 우리 희망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기창 가족들이 이 아마존의 지구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나눔과 봉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So yes, we're extraordinarily grateful for HIPA to choose this reserve in Nicaragua and to help us by doing these plantings and the donations of these plantings and to expand the life cycle of the features that we have here. So we're very grateful, and your repeat visits to Nicaragua to help this reserve. 학교의 전교생에게 노트하고 연필, 이제 우리 가로등 100개 봉사하는 거 기부해주신 정글을 밝힐 바로 태양열 가로등입니다. 마을은 오지잖아요. 예. 근데 그 마을의 아이들이 태국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을 태국으로 가는 이유가 거기서
교육 제대로 못하고 당장 먹고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잘 계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이제 싣고 독수야 마을로 가겠습니다. 예. 그 가로등 그리고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 경찰서에 우리가 무전기를 5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정거를 지킬 수 있는 희망의 무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희망입니까? 캄보디아에 오늘 6번째 우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우물을 통해서 이 마을에 계신 분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한국에 있는 희망을 파는 사람들, 이곳 노코페아 마을이 좋은 만남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를 선물할 수 있어서 기분 좋아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캄보디아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공부 잘하면서 가난 카드 있는 학생들. 이 자전거를 받는 학생분들은 조금 가난한데 공부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이번에 뽑았다고 합니다. 네, 축하해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캄보디아 노코페아 마을의 경찰서라고 합니다. 이제 이번에 노트북 보내주신 것을 여기 놔둔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마을에 아직까지 한 번도 이렇게 외지인이 찾아와서 뭔가를 선물하고 만들어준 게 없었대요. 예,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다 나눔해주시고 봉사해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Kru chui tiền đồn. 우물을 해주신 봉사분들께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우물 같은 건 이 동네는 없는 거군요. 없어요. 아, 여기는 사람이 몇 명 정도? 5,000명 있어요. 5,000명. 이곳에서도 우물 하나 더 있길 바래요. 이치로 우물 한번 네, 4호우물입니다.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어서 희망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꽃밭들이 초등학교에서 계속 희망이 커질 수 있도록 화이팅! 이 우물 통해서 학교 전체 연결해서 우리가 우물을 하나 만들어 드리는 걸로 해서 전 교실에 이렇게 다 인프라를 연결해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희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You raise me up to walk on me sea.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아, 진짜 우리가 가진 우물에 우리가 더 맛있어. 물 잘 나와서 좋은가요? 여러분 선물 드린 공책에 공부 열심히 하세요. 캄보디아에 올 때마다 공책 선물해 드릴게요. 여기는 한 명 죽었고 아까 빨간 돌 저기 다리에서 한 자리에 3명 죽었어요. 가로등 하나도 없으면 사고가 많이 났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Cái đèn con mà chú tay này bên cả 여기가 완전 S자네요. X자, S자. Mình đảm nương có bạc bò để than thiệp sở vấn.
더 주세요. 한 싹 더 주세요. 가로등을 설치해 주시는 우리 한국에 많은 나눔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끈트란! 설치해 놓은 가로등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설치한 거리에는 가로등이 작동이 잘 될지 땀 흘리며 설치했던 가로등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야, 참 밤에 오니까 또 이렇게 의미가 남다르네요. 정말 쭉 앞에 보이는 가로등이 지금 다 여러분 나눔과 봉사 덕분에 지금 켜져 있는 가로등입니다. 잘 보이네요. 네. 어떤 마음이 드는지 mà chặt nó mình cùi lịch mình đủ còn cùi tua là bao lương hay mình bắt tới cùi nè trong phương mà thà cùi đã đặt hàng này hàng nó mình on 저희가 매년 캄보디아에 오니까 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모아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탄만 있으면 걱정이 없으시대요. 아, 이 말. 일주일 만에 금액이 모이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인연이 아닌가. 아타프고 힘들은데 재밌어요. 아니요, 이게 더 뿌듯해요. 옆에 지금 불이 탔잖아요. 한 주도 살지 않았고. 아이 그래도 그나마 이래 도와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고맙. 저기 불탄 집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었잖아요. 되게 속상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산이 다 타버려서 저희가 나무를 심으면 다시 좋아지길 바래요. 다른 봉사도 아니고 몸목 심기를 하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259그루) 희망입니까? 희망입니다. 처참합니다, 여러분. 다 녹아버렸어요. 좋은 꽃인데 홍매화꽃인데 매화꽃 살았어요. 나 어디 뭐 지고 나갈 틈도 없었어. 꽃도 못 가져오고. 무슨 사람 먹고도 혼자 있겠다. 그래. 받은 사람들 희망입니까? 희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버이날 축하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노래할 거예요. 잘 들렸어요. 예. 이렇게 6회째 이번에 오게 됐는데 큰 선물을 받으니까 저희로서는 뭐라가 할 말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희망입니다.
맹서에 저는 이곳의 봉사자분들과 함께 2016년부터 찾아왔어요. 올해로 6번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아쉬움으로 그 먼 길을 나의 살던 꽃 피는 산도 후회하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2025년 어버이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서로 또 사랑합니까? 아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걸음 해주시고 우리 지금 많은 소외 속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위로해 주시고 오늘 또 멋진 공연까지 보여주시고 하니까 저희들은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좋아요 꾹 누르고 함께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소리 나오네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니카라과, 마나과에 있는 아마존의 한 중간에 있는 우리 이지수 박사님의 숙소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월요일 방송을 녹화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녹화하지 않으면 여러분께 월요일 방송을 전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곳에서 녹화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는 우리 원숭이의 소리도 들리고 물소리와 비소리도 조금씩 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습도가 많고요. 좀 후덥지근한, 지금 방송하면서 땀을 좀 많이 흘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이곳에 잘 도착해서 여러분과 소중한 공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귀점영상대학 방학이라고 부르는데 방학은커녕 도대체 채환님은 쉬지도 않고 왜 이렇게 우리를 공부시키는 걸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미안합니다. 저도 이게 습이 되어서 잘 안 바뀌네요. 저도 좀 알아차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또 제가 해야 될 일은 또 해야겠죠. 아마 오늘은 월요일이고 내일이면 아마 한국에서 여러분과 생방송을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화요일 날 저희가 돌아가니까 편안하게 또 한국에서 함께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희망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카페에 가서, 카페 오늘 지금 여기는 지금 수요일, 지금 목요일 이쯤 방송을 녹화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페에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올라가는 그 내용의 봉사 내용은 없겠지만 오늘 기준으로 올라가 있는 공지들만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카페입니다. 여기가. 자, 공지사항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예. 자, 8월 30일 마음의 숲학연이 광주에서 있습니다. 광주 기점영상센터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소중한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인터넷 사정이 느려서 좀 늦게 바뀔 수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마인드리셋 수업 안내입니다. 8월 16일 토요일 날 부산 129차 8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함께하는 부산 마인드리셋 수업, 여러분 함께 하실 분들은 부산으로 오십시오. 자, 서울 공지 한번 보겠습니다. 63회 서울역 홈리스 물품 나눔 8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역에 계시는 200인의 홈리스에게 희망을 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역에서 나눔해 주시면 모두 전달됩니다. 63번째 200인의 희망을 나누는 프로젝트 서울역 희망입니다. 자, 그리고 제주 공주죠. 오래간만에 제주 올레길 제8회 희망스탐 봉사자 모집합니다. 9월 13일 토요일 올레길 10코스 전반부를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0일까지니까요. 넉넉하니까 제주도에서 올레길도 걷고 함께 하실 분들은 모이십시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 공지 8월 17일 일요일 제가 오래간만에 부산에 희망 버스킹을 하러 갑니다. 부산 해운대 구남로에 있는 버스킹 존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7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힙합조끼 입고 이렇게 대구 대첩처럼 함께 만나길 희망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는 아마존에 나와 있는데요. 니카라과에 있습니다. 니카라과에 저게 매년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함께하죠. 혹시나 함께 하실 분들은 1년 동안 조금씩 모아서 1년에 한 번 우리 아마존의 나무 프로젝트의 희망을 전하실 분들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7월달 우리가 정기 후원해 주시는 분들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기 후원 7월 CMS 정기 후원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성함이 기억, 니은 순서대로 이렇게 쭉 있으니까요. 뭐 다 성함을 불러드리기는 그렇고 여러분들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요. 참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나눔에 동참해주고 있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묵묵하게 무주상보시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의 성함이 지금 가나다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참 많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세상이 희망 세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도 많고요, 개인도 많고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엄마의 이름으로, 자녀분의 이름으로, 부모님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우리 공익법인 희망을 파는 사람들의 나눔을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동명이인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고맙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정기후원 월 만원 이상 정기후원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후원과 나눔을 통해서 세상의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하나 둘 예, 마이크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했죠.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또 부지런히 공부하는 시간을 함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 그 절수행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곳에서. 그래서 절수행은 각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마음 공부에 대한 내용들 좀 할까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올라온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항상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놓으면 제가 댓글 이렇게 캡처를 합니다. 캡처를 하면 이 댓글들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과 수업을 하는 거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이 고88님께서 보낸 그 메시지를 먼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88님, 38세에 이룬 것도 없고 이루어질 것도 없다고 사니까 하루하루가 지옥인 것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늦은 걸까요? 그냥 그만 끊고 싶다. 모든 걸 끊어버리고 싶다고 하다가도 그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삶을 그냥 마감해버리고 싶다. 38세에 이룬 것도 없고 이루어질 것도 없고 사는 게 지옥이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저보다는 나이가 많이 어리시네요. 저는 50대가 됐으니까. 38세에 우리가 이룬 게 많았나요? 이룬 것도 없고 이룰 것도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글쎄요 38세 때 여러분이 스스로가 만족할 만큼 의미 있는 일을 이루고 그리고 또
뭐 성공했다 그런 분들이 간혹 이제 있을 수도 있지만 몇 분이 그런 삶을 살았을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저는 좀 급한 마음이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뭐 물론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많은 것이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는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 부정적인 마음이 오랫동안 이제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들이 자신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질문하셨듯이 38세에 내가 이룬 것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할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인생은 시간이 굉장히 좀 어찌 보면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지만 아직까지 본인이 하고 싶고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내가 38세에 지옥 같고 인생을 마감하고 싶고 이런 말들을 구구절절 적어주셨는데 물론 그 전에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었고 본인에게 괴로운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의 인생까지 38년 동안 살아온 자신의 이 마음을 그대로 이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5년, 앞으로의 20년을 살아간다면 저는 정말 안타깝고 그리고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글을 쓰신 이유가 글쎄요, 뭐 저에게 이런 글을 적으시면서 신세 한탄이라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 한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상에 집착되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디에 집착되어 있다? 본인의 상에 집착되어 있다. 우리가 경전을 보면은 경전에 수없이 많은 경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금강경이 있잖아요. 금강경이 뭐냐 하면 이 금강이란 말 자체가 부서지지 않는 다이아몬드란 뜻이에요. 금강. 그러니까 강한 어디에도 부서지지 않는 지혜를 뜻합니다.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지혜. 한마디로 진흙에 오염되지 않는 연꽃처럼 무수의 뿔처럼 그리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런 강인하고 부드러운 지혜를 말해요. 이 금강이란 말 자체가. 지금 38세 죽고 싶고 이런 것도 없고 이게 뭐예요? 본인의 무지의 상이거든요. 이걸 무지상이라고 하는데 어리석은 상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아상이죠. 다른 것에 이제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금강경은 자신의 아상을 부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혜를 가진 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인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38세 이런 생각을 하는 건 그 누구의 뜻도 아니고 누구의 의견도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의 의견이에요? 본인의 의견이에요. 본인의 의견. 그 누구도 그렇다고 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상이라는 거예요. 아상 또는 망상. 그래서 이 금강경이라는 것은 모든 망상을 부수는 지혜의 검이다. 지혜의 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얘기 나온 김에 오늘 금강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합시다. 우리가 여러 가지의 경전 중에서 우리가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 공을, 연기법을 가장 강하게 이 재행무상의 진리를 강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경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금강경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공의 사상, 공의 철학을 가장 또 잘 설파한 경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강경의 내용을 짧게 한 줄로 요약하자면 우리가 어떠한 상에도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바 없이 행동하고 수행정진하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응무, 소주, 이생, 기심이라고 해요.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게 금강경의 핵심적인 문구예요. 근데 지금 38세에 죽고 싶고 실패했고 아무것도 이룬 게 없고 내 인생은 끝이다라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뭐예요? 본인의 형상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상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과거와 본인의 후회 속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다? 이미 머무는 바 없이가 아니라 그 장소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본인을 구해줄 수가 없어요. 왜 구해줄 수 없을까? 본인의 상 속에 폭 빠져 있으니까. 좌정관천, 우물 안에 앉아서 하늘을 보는 그 꼴이에요. 지금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살았는데 50년, 60년 사는 것도 아니고 100년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본인의 상 속에 딱 갇혀 있어요? 응? 왜 그렇게 살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아직까지 자신이 살아가야 될 인생과 세월이 창창한데 38세에 죽고 싶고 한 것도 없고 아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게 망상이에요. 그리고 38세에 누가 그렇게 성공하고 다 이뤘습니까? 그러니까 금강경의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그냥 마음만 낼 뿐이에요. 마음만 내면 돼요.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본인의 지금 상에 집착하고 있단 말이지. 본인이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집착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힘든 거예요. 그 상을 내려놓고 머무는 바 없이 살면 돼요. 그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본인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은 머물러 있어요. 어디에 머물러 있다?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해되십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까 본인이 힘든 거예요. 자, 우리가 핵심 개념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어떤 마음 공부에서 핵심 개념 중에서 두 가지 중에서 먼저 하나가 무아입니다. 무아. 뭐라고요? 무아. 두 번째 핵심 개념이 공이에요. 공. 무아와 공사상이 우리 마음 공부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본인은 나라는 상에 똘똘 뭉쳐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인연법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인연법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오로지 실패한 본인, 인생 속에 나고자로만 상 자체에 꽉 막혀 있으니까 어디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나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게 무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 아마존에 와 있으니까 아마존에 지금 나무를 심는 프로젝트에 함께하고 있는 거고 저는 다시 서울역에 있으면 노숙인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이고 저는 산속에서 수행을 하면 그냥 수행자일 뿐이고 제주도에서 앉아서 바닷가에 있으면 그냥 제주도 도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실체가 있다 없다 인연에 따라서 어떤 배경과 어떤 환경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실체가 없다. 이게 무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떠한 인연에 따라서 내가 나라는 존재가 바뀐다라는 것이 영기고 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공하냐? 뭐가 공하냐?
오온이 공하다라는 거예요. 오온이 공하다. 여기서 오온이 공하다는 거는 색수상 행식이에요. 색수상 행식. 우리의 몸도 공하고, 여기서 공하다는 말은 인연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인연 따라 바뀐다. 내 몸이 죽으면 흙으로 바뀌어요. 내 몸이 화장이 돼서 세상에 뿌리면 재로 바뀌어요. 바람으로 바뀌고 흙으로 바뀌고 빗물에 섞이면 물이고 땅에 들어가면 흙이고 그 흙을 머금고 자라면 나무가 자라면 제 몸이 또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몸에 대한 실제적인 색, 이 물질이란 몸은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실체를 정하는 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아입니다. 무아 사상이에요. 이게 금강경의 무아와 공해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의 몸은 공하다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바뀌고 또 변화할 뿐이다. 그러면 우리의 느낌도 색수상 행식이니까 우리의 느낌도 공하다. 느낌도 좋다가 나쁘다. 응?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번씩 여기 아마존에 오는데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오라면 저는 못합니다. 1년에 한 번 오는 것도 쉽지 않은 여행이에요. 비행기 멀미에다가 시차에다가 지금 시차가 여기가 지금 이제 지금 새벽이란 말이죠. 한국에서는 새벽 4시, 5시 이때일 거예요, 아마. 제가 잘 시간이고 잠들어 있는 시간일 겁니다. 이때 깨서 여러분께 이렇게 방송을 녹화하고 있어요. 힘든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시차가 그러니까 지금 자는 시간의 패턴에 지금 눈 떠야 되니까. 지금 좀 피곤하게 보이나요?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눈도 아프고 온몸에 지금 땀이 나는데 습도가 높아서 아마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정신 차리고 하고 있는데 웃음만 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건에 따라서 내가 드러나기도 하고 조건이 사라지면서 또 내가 사라지기도 한다. 그래서 오온이 공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온이 공하다. 오온이 공하다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온은 뭐다? 색수상 행식이다. 색은 곧 몸이고 수는 곧 느낌이다. 느낌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자꾸 변해요. 그리고 색수상, 우리의 생각상이에요. 생각상자예요. 생각이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자꾸 변해요. 색수상 행,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행동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식, 여러분의 의식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그래서 이 색수상 행식, 오온이 공하다. 오온이 실체가 없다. 오온이 자꾸 바뀐다. 인연에 따라서 조건 지어지는 것에 따라서 또 변화하고 조건이 사라지면 또 변화한다. 요게 오온이 공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오온이 공하다. 그러니까 나라는 실질적인 존재가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 오온이 공하니까. 오온이 공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아이스크림 이렇게 콘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는 아이스크림들 있죠. 뭐 공원이나 뭐 유원지 같은 데 가서 사 먹었을 때 이런 아이스크림을 땅에 떨어뜨려 본 적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솜사탕 같은 거 먹는데 갑자기 바람이 날아가 솜사탕 전체가 날아간 적도 있고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가 그 아이스크림을 공원에서 샀어요. 이렇게 먹다가 아이스크림을 위에 둥근 게 똑 떨어졌어. 아이가 막 울어요. 막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왜 울까요? 이 아이스크림을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아가 상실된 거예요. 우리는 아이스크림 떨어졌으면 어른들이 아유 또 사면 되지, 아유 아깝다, 이 쓰레기 어떻게 버리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울어요. 왜 울까요?
아이스크림을 본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스크림을 자아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보기에, 부모님이 보기에는 그냥 사주면 돼요. 울 필요까지 없어요.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아깝긴 하지만. 그러면 왜 아이는 울까요?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그 아이스크림에 이미 너무 집착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본인은 몰라요. 떨어진 아이스크림 하나에만 자꾸 매달려서 우는 어린이가 아까 지금 댓글 다신 분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오로지 실패하고 안 좋아졌고 내가 지금 내 생에 안 좋은 일들, 죽고 싶은 마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 인생을 실패하라고 생각하는 마음하고 아이스크림 떨어뜨린 아이의 마음과 다를 게 없어요. 별반. 아이스크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의 마음처럼 지금 38세 지금 질문자님도 38년 동안 본인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 삶을 그냥 떨어뜨린 아이스크림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본인이. 왜? 본인이 지나온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떨어진 아이스크림 집착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살아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 지금 38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지금 이 순간 정화할 수 있어요. 마음 내면 돼요. 자, 저를 한번 바라보세요. 코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여. 그리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 보세요.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 보세요. 내가 지금 38년 동안 죽고 싶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 마음들을 코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셔 봐요. 그 마음들을 후 내뱉어 봐요. 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나 마음속에 오늘 좋지 않은 생각들 또는 오랫동안 있었던 나의 트라우마 같은 마음들이 있다면 자, 지금 이 순간 코로 한번 깊게 들이마셔 봐요. 그리고 입을 작게 해서 후 내쉬어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숨을 쭉 들이마시고 후 내쉬어 봐요. 아이스크림에 우는 아이가 되지 말아요. 여러분은 아직까지 펼쳐지지 않은 이 미지의 세상과 미래에 대해서 과거의 기억들을 믹싱시켜서 내 인생 전체를 미래까지 다 어둠으로 물들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을 넘어서 내 미래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어둡게 바꾸느냐, 밝게 바꾸느냐, 그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좋은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떨어진 아이스크림이 녹고 있고 울고 때를 쓰고 아까워하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미련 없이 아이스크림을 흘려보내고 새로운 아이스크림을 사면 돼요. 인생은 어찌 보면 너무 간단해요. 그걸 안 해서 그렇지. 왜 안 할까? 해본 적이 없거든. 집착을 내려놓은 적이 없거든. 항상 집착 속에 살았거든요. 자, 지금 여기 우리 아마존은 제 옆에 지금 침묵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여기 아마존 지역의 니카라가 지역은 박사님 말씀하시기로는 모든 강물들은 한쪽으로 흘러간대요. 바다로 흘러가는데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흘러간답니다. 이 물 자체가. 근데 여기 지금 이 박사님이 계신 여기에 수원지가 있는데 여기 아마존 지역에서 흐르는 나가는 박사님의 요 자연보호구에서 흐르는 물은 수원이 여기 수원지거든요. 여기가 물이 여기 샘솟거든요. 여기서 솟아서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각각 흘러간대요. 지구상에 이런 곳은 드물대요. 이 땅을 사고 보니까 이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이 물은 솟아서 내가 대서양으로 갈지 태평양으로 갈지 가다가 뭐 땅속에 흡수가 될지 비가 될지 말라 비틀어질지 물은 그냥 흐를 뿐이에요. 가면 그게 대서양으로 갈 수도 있고 땅속으로 지하수가 될 수도 있고 태평양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38세 질문자는 자신의 삶을 어디에 이미 정해놓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본인의 인생을 왜 정해요? 무유정법이라고 했어요. 정하지 말아요. 정하면은 오히려 그 정한 대로 흘러가다가도 본인이 또 그 정한 데에서 멈춰 있고 본인의 삶을 자꾸 가두는 행동이잖아. 왜 무한한 우리의 잠재의식과 무한한 힘을 왜 그렇게 자꾸 본인이 가둬요, 본인이. 우물 안에 개구리로 살면 안 돼요.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서 생겨나고 본래 인연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실질적인 어떤 존재라고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 텅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본래 텅 비어 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서 생겨난다. 이걸 인연생기라고 해요. 인연에 따라 생겨나는데 본인이 인연을 자꾸 만들어 결정지어버려. 물론 그게 긍정적이고 뭐 도움이 될 만한,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마인드라면 제가 박수치고 환영하죠. 근데 지금 질문자는 죽고 싶고 실패했고 모든 게 다 불안하고 불편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해 봅니다. 사항을 떠나라. 사항을 떠나라. 사항을 떠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항을 떠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의 마인드를 떠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사항을 떠나라는 것은 마인드가 좋은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질문자한테 설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좋은 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떠나라고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항상 질문자 위주로 이 방송을 진행하니까 여러분은 공부를 하시는 분이니까 본인의 삶을 접목하시면 돼요. 자, 상이란 무엇입니까? 안이비설 신의로 느끼는 모든 형상을 상이라고 합니다. 자, 상이 무엇이다? 안이비설 신의로 보이는, 느껴지는, 감각되는 모든 형상을 뭐라고 한다? 상이라고 합니다. 의식도 상이고, 안식도 상이고, 이식도 상이고, 비식도 상이고, 설식도 상이고, 의식도 상이다. 눈으로 보는 것도 상이고, 귀로 듣는 것도 상이고, 코로 냄새 맡는 것도 상이고, 혀로 맛보는 것도 상이고, 의식하는 모든 것이 상이다. 상이란 무엇이다? 내가 나의 상으로 바라보는 모든 형상을 상이라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상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상의 형상에 머무르면 집착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다? 형상에 머무르면 집착이 생긴다. 형상에 머무르면 집착이 생긴다. 형상에 머무르면 집착이 생긴다. 그래서 경전에는 인상, 아상, 중생상, 수자상을 모두 떠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이란 상은 모두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수행자가 될 수 있어요. 아상타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는 게 어디 쉽나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오늘 거울 보셨죠? 아침에 양치하고 식사하고 메이크업하고
또는 오늘 거울을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거울 보는 사람 중에서 눈가에 주름 있는 사람은 눈가에 주름만 봐요. 턱에 살이 많은 사람은 거울 볼 때마다 턱살을 봅니다. 코가 좀 본인이 생각하기에 못생겼다는 사람은 볼 때마다 코를 봐요. 머리카락 헤어스타일에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은 볼 때마다 헤어스타일만 봅니다. 이게 뭐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거울을 보면서 본인이 못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못생긴 것만 찾아봐요. 거울 속에 본인의 형상을 자꾸 못생겼다라고 고정 짓고 바라봅니다. 그게 본인 진짜 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본인의 상속에 바라볼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뭐 젊은 친구들, 18세, 17세, 19세 된 친구들 보면 남자애든 여자애든 그냥 그 자체로 풋풋하고 아름답죠. 근데 그 아이들은 그걸 잘 몰라요. 왜냐? 자신의 아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마도 짧게 입고 교복도 줄이고 또 마스카라도 하고 화장도 하고 사복을 입어야 더 예쁘다 생각하고 머리를 기르고 싶고 풀 메이크업을 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해요. 어른 노래야 예쁘다 생각해요.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교복 단정하게 입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아이들 보면, 사는 아이들 보면, 학교 다니는 아이들 보면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보는 것 자체로 예쁘죠. 보는 것 자체로 아이들 아름답지 않습니까? 메이크업을 안 해도, 머리가 좀 푸석푸석해도,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컬러풀한 옷을 입지 않아도 교복 하나에 수수하게 그냥 로션 하나 바르고 다녀도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걸 모릅니다. 자신의 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고정된 상을 바라봅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입니까? 진짜 나예요? 아닙니다. 진짜 나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여기 박사님께서 제가 오늘 우리가 나무 심어 놓은 곳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에요. 여기 풀을 깎는 기계를 돌린대요. 기계. 사람이 다 기계로 깎잖아요. 원주민들이 다 깎는단 말이에요. 한 달에 요 기름값만, 풀을 깎는데 기름값만 1,000불 이상 드는 거예요. 기름값만. 한 120, 130 드는 거예요. 120만 원. 근데 거기다가 이제 기름값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이 넓은 땅 600만 평이니까 다 하지도 못하고 이 근처에, 숙소 근처에 있는 곳만 하는데 한 달 관리하는 비용이 5,000불입니다. 5,000불. 그러면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근데 39년생인 우리 박사님이 어떤 수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 못해요. 자신의 집을 팔고 지금 해서 누구한테 도네이션 받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도네이션 이런 것도 받지 않고 하는 게 이제 받는 게 지금 우리 기천 가족들에게 소수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돈을 여러분 $10,000를 준비해서 드려도 2달도 못 갑니다. 이 관리하는 비용이. 풀을 끊임없이 깎는 거예요. 풀을 끊임없이. 왜냐? 풀이 계속 그대로 있으면 산불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18년 전에 이곳을 이 아마존 니카라과의 땅을 600만 평을 구매를 해서 이곳을 10명의 과학자를 불러서 이곳을 자연보호구역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서는 함부로 나무를 벨 수도 없고 함부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처음에 오셨을 때 다 사탕수수밭이었는데 그 수수밭이 망해서 전부 그곳에 갈대가 자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불이 나는 거예요. 불 나는 원인도 몰라요. 원주민들이나 여기 마을에 있는 분들은 관심도 없어요. 내 집만 안 타면 되니까. 근데 박사님이 봤을 때는 야, 나무가 다 죽으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그때부터 풀이 원인이구나. 그리고 이 잡목들, 장가지가 있는 나무들, 자라지 않고 땅에 붙어서 이렇게 자라는 나무 덩굴들이 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처리하고 깎고 큰 나무들을 심기 시작했어요. 그 나무들이 18년 전부터 심었으니까 10년 정도 지나면 얼마나 굵겠어요, 여러분. 그런 나무들이 지금 20m, 30m가 되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심었던 나무들이 와서 이제 봤어요. 오늘 와서 봤는데 나무가 크기가 크게 자라지 않았어요. 다 그대로예요. 지금 크기가 심은 그대로. 자, 이거 왜 그러냐? 얘들이 뿌리를 잡는 시간이 3년 정도 걸린대요. 근데 그 옆에 제가 세이바루시아를 봤는데 작년에 본 나무예요. 3년 정도 뿌리를 내린 나무. 그 나무가 2배 이상 커진 거예요. 한 3m, 4m였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6m, 7m가 되어 있는 거예요. 1년 만에. 우리가 모죽 대나무라고 있잖아요. 얘 대나무가 3년 동안 뿌리만 내린대요. 안 자라고 죽순만 있다가. 근데 3년이 딱 지나면 매일매일 3cm씩 자란다 그러죠. 매일매일. 그만큼 빠르게 자라는 거예요. 이 아마존의 나무들이. 근데 작년에 심었던 나무들은 그대로의 키가. 많이 자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 착각이었어요. 3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부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이 있어야 되고 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기가 필요하다. 시절 인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여기서 18년 정도 이런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원인을 알았고 나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겠다라는 걸 조금씩 노하우를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38세 인생을 왜 포기해요? 아직까지 살 날들이 경험할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이 나면 또 타는 거예요. 그러다가 태풍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면 또 나무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다행히 우리가 심은 나무들이 한 나무도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큰 나무는 벼락 쳐가지고 이 10명이 둘러야 될 만한 큰 나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나무가 벼락을 쳐가 가지가 부서져 버렸어요. 타버렸어요. 그런 나무도 그렇게 되는데 다행히 우리가 심은 나무들은 그대로 건강하게 있습니다. 3년 동안 잘 뿌리를 내려서 금세 큰 나무가 되기를 희망해요. 이제 히파 동산이 만들어지고 히파 숲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잡초를 계속해서 자르고 잘 관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리하는 비용이 한 달에 5,000불, 한 달에 600만 원, 700만 원. 그러니까 박사님께서는 지금 뉴욕에 있는 집을 팔려고 다 내놓은 거예요, 지금 부동산에. 그래서 그 판 돈을 가지고 또 여기에 투자를 하고 여기 또 나무를 가꾸는 거예요. 이런 노년을 지금 본인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뭐 어디 막 해외여행 다니고 집 사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돈 남겨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실버타운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집을 팔고 자연을 보호하고 나무를 심는다. 자기 친구들은 다 야, 너 왜 그러니? 왜 쓸데없는 짓 하니? 이렇게 얘기한대요. 친구분들이 여기 찾아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박사님의 연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비행기를 이렇게 오래 탈 수도 없고 뉴욕에서 여기까지 7시간이니까. 그리고 여기 온다 하더라도 여기 또 공항에서 여기까지 2시간 정도 밀림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장난이 아니에요. 툭툭이 아니면 들어올 수도 없어요. 택시는 아예 이곳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륜구동인 그 높은 차만 들어와요. 그 차를 가지고 박사님이 공항에 오셨더라고요.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이거예요. 왜 자비를 들여서 여기 지금 원주민들이 18년 전에 한국 꼬레아라는 한국 한 여성이 와서 땅을 이렇게 사가지고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는 것에 막 웃었다는 거예요. 왜 웃었겠어요, 여러분?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는 거예요. 산불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왜 이런 넓은 땅에 나무를 왜 심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리조트 짓는 것도 아니고 호텔 짓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약초를 캐가지고 나무를 벌목해서 자기 뭐 가구를 만들고 파는 것도 아니고 왜 그걸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다 손가락질 했대요. 웃으면서. 바보라고. 근데 이제는 큰 나무들, 이런 나무들이 쭉쭉 자라니까 이제는 여기 원주민들이 전부 다 박수를 치고 존중하는 거예요. 여기 밀림 속에 여러분 나무가 큰 나무들이 자라지 않습니다. 잘 여러분 가꿔야 돼요. 잡목들이에요. 전부 다 잡목, 잣나무. 이런 나무들은 그만큼 이 탄소 배출을 잡아먹지 못해요. 산소를 배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심는 나무는 30m씩 자라고 30m씩 자라는 큰 나무들이죠. 이런 나무들이 오랫동안 커갈 때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날 때 이런 나무들이 이 지구에 이 산소를 새롭게 만들고 프레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잡목들이 하는 역할은 산불을 일으키고 오히려 큰 나무들을 자라는데 영양분을 뺏어가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부해 주신 금액들이 다 이런 잡목들을 제거하고 갈대와 이게 잡초들을 제거하는 비용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18년 동안 박사님께서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이 은행, 세계은행에서도 와서 나무를 심고, 그리고 각 나라의 이 동물원에서, 여러분 이곳에 오랫동안 동물원에서 고생한 그 동물들을 나이가 들고 이제 병이 생기고 그러면 이 동물들을 풀어준대요, 자연에. 그런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박사님이 이곳에 자연보호구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사냥도 안 되고 벌목도 안 돼요. 사냥꾼들이 많았대요, 옛날에는. 여기 자연보호구역 안 만들었을 때는. 뭘 잡아가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지키기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곳을 자연보호구역으로 만들고 그 비용을 다 들여가지고 이곳을 이제 동물들의 보호구역으로 만든 이후부터는 동물원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동물들이 이제 마지막 정글로 되돌아갈 때 이곳에 풀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큰 보아뱀도 여기서 풀어줬고, 풀어주면 어느새 사라진대요. 그 박사님이 그걸 다 보신 거예요. 원숭이 100마리, 앵무새, 그리고 뭐 사슴, 뭐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 동물들을 여기 다 풀어주는 거예요. 이 박사님의 공덕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나무 한 그루가 자라면 수없이 많은 것이 먹고 살거든요. 동물들과 곤충들과 새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다 각자의 상으로 얘기한대요.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지금 필라델피아에도 6만 평의 땅에 나무를 갖고 계시거든요. 28년째. 지금 그곳에는 그걸 홀로 관리하세요. 잔디 깎고, 잡초 깎고. 그 잡초 깎는 기계 아시죠, 여러분? 그 풀 깎는 기계. 그거는 아침 이슬이 있을 때는 작동을 못 시키고 저녁 이슬 맞을 때도 작동을 못 시킨대요. 다 뭉쳐져 가지고 그 기계가 고장 나버린대요. 그래서 잔디가 바싹 또는 풀이 바싹 말랐을, 날씨 좋을 때 그 기계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일시키는 게 아니라 박사님이 직접 본인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무 올라가서 가지 치는 것도 다 박사님이 아직까지 하세요. 근데 주변의 친구들은 그걸 아무도 못 하죠. 왜냐? 손이 떨리고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 밀림 속에서 공항까지 운전 직접 하셔가지고 오셨어요. 그것도 4륜, 9륜 큰 차를. 본인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다 그 접시 들 때도 손이 떨리고 자주 떨어뜨리고. 근데 어떻게 하면 39년생이신데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여쭤봤어요.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습관을 기르면 된다는 거예요. 1년만 운전 안 하고 1년만 나무에 안 오르면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다만 옛날만큼 근력이 안 생겨서 톱질할 때 오래 걸릴 뿐. 저도 못해요. 저도 나무 위에 올라가서 톱질이라니 나무 밑에서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박사님께서는 그걸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습이 된 거예요. 박사님 친구 중에서 아무도 그런 분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세요. 그래서 저는 크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수행처럼 하셨구나. 정정진 하셨구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시즌도 빠지지 않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본인의 삶이 되다 보니까 그 능력이 계속해서 지금 유지되는 거예요. 저는 뵐 때마다 더 건강해지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42년생, 저희 어머니가 46년생이에요. 어머니 지금 무릎 아파서 걷지도 못해요. 아버지도 그렇고요. 꼭 구정하세요. 박사님은 이렇게 곧 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약간 떨리시거든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릴렉스 하세요. 살아있는 교과서 같은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나무 심는 걸 때문에 오지만 박사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박사님의 삶을 제가 이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멈추지 않으셔야 돼요. 정정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박사님에게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멈추지 않는 것. 지금 내가 거울을 보고 있고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여기에 고정되어 있으면 집착이 됩니다. 물 흐르듯이 이게 진짜 나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짜 나일까? 이 생각이 진짜 나일까? 이 인생에 진짜 내가 생각하는 게 이 인생의 생각이 나일까? 라고 계속해서 의심을 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해 보는 거. 이게 수행자입니다. 나무를 심으면 죽기도 하고 산불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심는 것이 나을까 저렇게 심는 것이 나을까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가르쳐줘요 그거를? 계속해서 실험해보고 한 결과 끝에 지금 이런 프로젝트들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자, 같이 따라해봅니다. 상에 집착하지 말라. 상에 집착하지 말라. 상에 집착하지 말라. 상에 집착하지 말라. 상이 떠난 곳에 진리가 있다. 상이 떠난 곳에 진리가 있다. 상이 떠난 곳에 진리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주상 보시, 이게 뭐예요, 여러분? 보시할 때 내가 준다, 내가 기부한다, 내가 봉사한다, 너는 받는다, 나는 지금 좋은 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서울역이든 부산역이든 나눔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희가 나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여러분이 안 계시면 저희가 봉사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준비할 수 있고 여러분이 받아주시기에 이렇게 또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복을 짓고 덕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또한 무주상이고 그 또한 상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이, 우리가 주지만 우리가 주는 이나 받는 이, 받는 이가 그 행위 모두가 뭐다? 공임을 아는 것이 진정한 부시자, 진정한 수행입니다. 어느 절에 익명으로 수억 원을 기부하신 분이 있어요. 그 보시한 분이 끝끝내 이름을 남기지 않고 어떠한 것도 밝히지 않고 그 보시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아는 분도. 그분은 아마 금강경을 잘 보셨을 거예요. 보시란 이름도 남기지 않는 것. 이런 마음으로 아마 보시하셨을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내가 보시한다라는 마음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바람이다. 구름이다. 내가 지금까지 모은 이 금액은 그냥 바람이고 구름이다. 박사님 보세요, 여러분. 여기 호흡을판에 매달 수백만 원치 이 땅에 이 풀관리와 나무 관리하는 돈을 사용하시잖아요. 평생 번 돈을 여기 다 쓰고 계신 거잖아요. 노후에도. 지금도 그 마음이 바뀌지 않고 뉴욕에 계신 그 집을
팔려고 다 내놓으시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이 그냥 본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때까지 얻고만 살았고 받고만 살았지 않느냐. 이걸 세상에 좀 환원하기 위해서 나는 이걸 한다.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 뭐라고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게 무주상보시. 베푸르는데 베풀었다는 생각이 없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풀되 베푸는 마음이 없다. 오히려 더 그분들로 인해서 내가 선행을 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들어 주신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지금 가진 게 다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번개와 같다. 이걸 뭐라 그래요? 여몽환포라고 해요. 여몽환포. 어떤 것도 영원한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그러니 악착같이 집착하고 가지려 하지 마라. 주면 받되 그것을 지키려 하지 마라. 물 흐르듯이 흘러가되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살아가라. 일체 모든 세상에 있는 법들은 꿈과 같다. 일체 모든 세상에 있는 법들은 환영과 같고 일체 모든 세상에 있는 법들은 연기와 같고 일체 모든 세상에 있는 법들은 물거품과 같고 이 세상의 모든 법들은 이슬과 같다. 번개와 같다. 안개와 같다. 마땅히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 이것이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기 이제 무지개 가끔씩 보는데 여기 보면 무지개 있을 때 이 화산 이곳에 딱 무지개가 생기면 여러분들 그 무지개가 여러분 가까이 가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무지개는 가까이 가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봐야 그 무지개 색깔이 보이고 형태가 보여요. 저걸 내 것으로 가져야지 아무리 잡는다고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연 따라서 내가 보이는 곳에서 볼 뿐이에요. 이게 인생을 관조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가지려고 하지 마요. 무지개 보듯이 그냥 바라보면 돼요. 무지개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구름을 잡을 수 있나요? 가까이서 구름 여러분들 잡을 수 없어요. 안개를 잡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손으로 아무리 치려고 해도 내 손바닥만 아플 뿐이에요. 잡을 수 없어요. 우리네 인생도 그런 것이 아닐까. 잡으려 하면 할수록 사라진다. 연기처럼, 이슬처럼, 무지개처럼, 구름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잡으려 하면 사라진다. 잡으려 할수록 무너진다. 잡으려 할수록 도태된다. 그러면 내려놓으면 뭐다? 선명해진다. 내려놓으면 선명해진다. 내려놓으면 선명해진다. 자, 따라해 봅니다. 나는 이 순간 모든 형상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모든 형상을 내려놓습니다. 나라는 이름도 내려놓습니다. 나라는 이름도 내려놓습니다. 당신이라는 이름도 내려놓습니다. 당신이라는 이름도 내려놓습니다. 그저 인연 따라 왔다가 흘러가는 그림자일 뿐, 그냥 인연 따라 왔다가 흘러가는 그림자일 뿐,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마음 내겠습니다.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마음 내겠습니다. 나는 고정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고정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베풀 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베풀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인연도
지금이 순간도, 지금이 순간도, 꿈처럼 바람처럼 연기처럼, 꿈처럼 바람처럼 연기처럼, 물거품처럼 번개처럼, 물거품처럼 번개처럼, 무지개처럼 무지개처럼 그저 감사하게 바라보다가 흘러가겠습니다. 그저 감사하게 바라보다가 흘러가겠습니다. 나는 지금 깨어 있겠습니다. 인연의 흐름 따라. 나는 지금 깨어 있겠습니다. 인연의 흐름 따라 깨어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수행정진 해 나가시면 마음의 불편함과 괴로움들이 점점 더 정화될 거라고 봅니다. 38세에 오늘 질문해 주신 한 분의 소중한 댓글 덕분에 이렇게 마음 공부를 배우게 되어서 참 희망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은 여기까지 하고 명상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물 한 잔 하시고요. 네. 자, 오늘은 이 얘기하다 보니까 한 분의 사연에 참 오늘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 것 같아요. 금강경의 내용들도 함께 해보고 공부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명상을 한번 해볼까요? 세상은 꿈과 같고, 세상은 그림자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번개와 같다. 어떤 것도 영원한 실체가 없다. 여기 이제 없다라는 것은 무실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무라는 것은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라 인연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이해되시죠? 인연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숙인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건데 그 도움을 드린다는 생각이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죠. 자, 저도 노숙을 해봤어요. 그러면 저도 누군가에게 받았겠죠. 받은 걸 그냥 되돌려 드릴 뿐이에요. 제가 받았으니까 저도 그런 일을 할 뿐이에요. 근데 실체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노숙인이 아니지만 노숙인에게 함께 나눔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봉사 이런 것보다 후원 이런 것보다 누구를 후원한다, 그리고 누구에게 봉사한다, 저는 그런 말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원봉사란 말도 쓰지만 그래서 나눔이 좋은 거예요. 나눈다는 것은 내가 이웃에게 나눌 수도 있고 내 가족에게도 나눌 수도 있는 거고 내 친구에게도 나눌 수 있는 거고 지나가다가 고양이하고 강아지한테도 내가 주머니 속에 먹을 게 있으면 나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눔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나눔은 대상이 받는 대상이나 주는 대상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없잖아요. 내가 2개 있으면 1개 나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불쌍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넘치면 나누면 되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누는 거예요. 후원하고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나눔을 이란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눔 명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나눔 명상.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 호흡을 나누고 내 정신을 나누고 내 친절을 나누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져요. 세포가 이렇게 세포를 나누면 또 세포가 생기고 또 다른 세포가 자가 번식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이 나눔 명상을 한번 해봅시다. 나눔 명상. 그래서 내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그릇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도 낼 수 있구나. 나누니까 더 행복이 커지고 내가 감사한 마음도 더 커지고 그리고 내 마음의 근기도 더 커지는구나. 세상은 희망이 더 커지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나눔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희망도 나누고 행복도 나누고
그리고 절망이 있다면 절망도 나눠버리세요. 괴로움이 있으면 괴로움도 나눠버려요. 슬픔이 있으면 슬픔도 나눠버리세요. 그래서 점점 작게 만들고 기쁨은 더 크게, 슬픔은 더 줄이는 그런 나눔 명상을 통해서 오늘 고요하고 평온한 삶 속에 명상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함께 명상하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상 음악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곳에 마음을 쉬고 앉아봅니다. 골반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해서 엉덩이와 허리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시선은 45도 아래로 편안하게 바라봅니다. 한 곳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입가에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입은 조용히 다물고 혀끝은 입천장에 부드럽게 닿게 하고 편안하게 눈에 힘을 빼고 눈을 감아도 괜찮습니다. 들숨과 날숨이 코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오롯이 코로만 호흡하면서 1분 동안 들숨과 날숨을 관찰합니다. 시작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더 큰 존재가 됩니다. 뿌리면 뿌릴수록 우리의 희망의 씨앗은 더 퍼져갑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우리의 베품도 더 크게 퍼져 나갑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에겐 더 크게 희망이 되돌아옵니다. 나는 나눔합니다. 나는 나눔합니다. 들숨에 나는이라고 되뇌이고 나눔합니다 라는 말도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1분 동안 다시 몰입합니다. 나는 나눔합니다. 들숨에 나는 날숨에 나눔합니다. 들숨에 나는 날숨에 나눔합니다. 뿌리면 뿌릴수록 희망의 씨앗이 더 퍼져나갑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나의 희망이 커져갑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그 베품은 세상의 희망으로 더 커져갑니다. 나눔이란 곧 나를 위한 행동입니다. 그러니 그 나눔의 마음을 세상에 모두 다 뿌립니다. 오늘도 나눔합니다. 오늘도 나눔합니다.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나눔의 실천. 나는 나눔합니다. 나는 나눔합니다. 나는 나눔합니다. 나는 베품합니다. 나는 베풉니다.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마음은 이제는 툴툴 털어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불편한 마음들을 후 불어냅니다.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불편한 마음들을 후 불어냅니다. 나는 나눔합니다. 나는 나눔합니다. 나는 베풉니다. 나는 베풉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면서 조용히 눈을 떠서 바닥을 바라봅니다. 선명하고 깨끗해진 내 이기적인 욕심이 편안하게 흘러가고 물 흐르듯이 흘려보낸 소중한 청아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을 맞이합니다. 입가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온. 오늘도 나눔 명상을 통해 세상의 베품의 실천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아마존 니카라가 에서 여러분께
녹화 방송으로 전해드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 오늘 마음인력과 필사는 제가 지금 날짜를 헷갈려서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각자 하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졸수행도 하실 분들은 이어서 계속 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계신 곳에 항상 평온이 가득하시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내일은 화요일이니까 아마 제가 한국에 도착할 겁니다. 한국에 오후에 도착할 텐데 별 문제, 몸에 문제가 없으면 내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곳은 니카라과지만 여러분께 이렇게 방송을 녹화해서 지금 저기 와이파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이 있거든요. 식당에. 그 식당에서 이걸 한 6시간, 7시간 이렇게 업로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길게 업로드 해 놓으면 이게 한숨 자고 나면 업로드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도 무사하게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0만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 제3회 잘 마무리하고 한국에 가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저도 건강 잘 챙기고 또 일정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온한 밤, 평온한 일상 되십시오. 이빠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벚꽃도 피어있고 목련도 피어있는 아름다운 계절에 이렇게 소중한 수행자분들과 함께 마음도 씻어내고 희망도 새롭게 다지는 여러분 인연에 감사합니다. 인연입니까? 인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인으로 연결해드리는 귓전명상 캠프 다음 해도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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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까?